안녕하세요. 펀드매직입니다. 브라질 경제가 폭망이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럴 때 매수 기회가 아닐까. 브라질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 그리고 자원 부국, 대국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타이거 라틴 35라는 상품을 일전에 언급드린 적도 있어서 사실 저도 이거 보유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제가 지난 한 5개월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또 뭐 배당도 많이 주고 발레, 페트로브라스 등 어떤 그 배당이 높은 명품 기업들도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타이거 라틴 35인데요. 근데 작년 올해 초 이후로 성과를 보게 되면 이게 이때 지난번에 제가 5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시점인데 계속 횡보합니다.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 자체가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거든요. 저는 타이거 라틴이라고 해서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라틴이라고 하는 지역에 투자하는 좀 브라질이 일부 섞여 있는 ETF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브라질로 따지면은 미래에셋의 브라질 업종 대표 그리고 미래에셋 삼바 브라질 이게 예전 미래에셋 말고 멀티에셋 자산을 이용해서 운영하던 상품이었고요. 미래에셋을 합병돼서 그래요. 그리고 KB 브라질 그리고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가 분홍색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라틴 35가 잘하기는 하는데 개별 국가에 집중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성과로는 KB 브라질 성과가 특히 좀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그 환이 좀 이건 더 열려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해지라는 표현이 안 돼 있네요. 브라질 경제붕괴의 배후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오늘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 리스트인 메리 아나스타시아라고 하는 분이 작성한 내용인데요. 최근 투자자들이 브라질에서 대거 빠져나가면서 브라질 통화 해와라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급등했다는 얘기죠. 국가 리스크도 치솟았다. 브라질 증시도 폭락했고 이제 연초지수 MSCI 지수가 30% 이상 하락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세계 9번째 경제 대국인 브라질에 대한 매도세를 촉발한 것은 오히려 감세 및 지출 패키지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과거 2년 전에 룰라 대통령 취임 당시에 지금 재정 적자가 2배 수준이 됐다. 신뢰할 만한 계획이 없는 브라질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 붕괴냐 이게 맞는가라고 한번 객관적인 지표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주가 지수는 최근 5년 추이를 이렇게 본 거거든요. 저점을 계속 높여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붕괴가 온다고 하기에는 그렇게 큰 폭의 하락 같지는 않은데요. 환율이 좀 문제가 있었네요. 전고점 넘어서 이렇게 헤아라가 보면 달러 대비 전고점 높아서 돌파한 거는 좀 좋지 않은 시그널이죠. 최근 5년 내 보면. 근데 이거는 얘기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더 난리 났죠. 우리나라도 전고점 넘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안정을 찾아서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뉴스를 좀 찾아보면 브라질도 최근 쿠데타 시도가 좀 있어서 국방부 장관 분이 좀 구금이 됐었다라는 뉴스 등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GDP도 양호하게 좀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처럼 폭락하거나 그런 건 안 보입니다. 실업률도 안정적이고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과거 고점 이렇게 높았던 시기를 잘 컨트롤했던 룰라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지금 좀 걱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 되는데 뇌출혈 수술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서 좀 정치적 리더십에 좀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닌가 두려움은 있고 살짝 물가 반등하는 점이 우려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금리를 올렸어요. 기준금리를 올려버립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셀릭이라고 하는 금리인데 무역 수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추세 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저점으로 올라가고 있고 아마 자원 부국의 속성 때문일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자원 가격이 좋지는 않죠. 광물 자원 가격이 낮아져 있을 때 이 정도면 선방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에 전쟁 끝나고 전후복구 사업 시작되고 광물 자원 수요 늘어나고 가격 올라가면 그리고 달러가 예를 들어서 강세가 좀 멈추고 하면은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GDP 대비 정부 부채도 전고점 대비 낮아지는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양호하지 않나. 오히려 과거 그 보우소나루 정권 이 직전 룰라 대통령을 정적으로 몰아서 감옥에 보냈었던 그 대통령이셨잖아요. 이때의 부채가 감소한 거냐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실제 룰라 대통령에 대한 그 좌파 정부에 대해서 폄훼하는 분들의 경우는 채무 불이행, 중남미 국가들은 주로 배를 많이 째니까 이런 게 자본가들을 자극한 두려움 중에 하나였는데 오히려 집권하시고 나서는 현실적 정책을 실시해서 이들의 걱정이 기우였다는 얘기도 있고 나쁘지 않았고 사실은 이게 GDP 대비 정부 부채라서 GDP 성장률이 급등하잖아요. 그러면은 부채 비율이 좀 낮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라는 것도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타 기업 신뢰 지수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작년부터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것은 꼭 브라질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글로벌리 문제일까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중국도 안 좋았고요. 기준선 겨우 50위 수준이니까 좀 좋지는 않습니다.
광업 생산도 낮은 수준에 위치합니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할 필요가 있죠. 이 광업이 중요한 나라일 텐데 브라질 광물 시장 동향에 대해서 기사를 살펴보면은 이 코트라 같은 데서 정리한 내용일 건데요. 광업 자체가 브라질 GDP의 2, 3%를 차지하는 중요 산업인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나머지 민간 소비를 촉진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결국 수출이 잘 돼야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GDP가 반등하는 동인이 될 건데 지금은 사실 광물이나 이런 원유 가격이 좋지 않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전쟁이 멈추고 전후복구 사업이 됐을 때에 반등할 수 있는 경기 민감 산업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전기차 캐즘 때문에 이런 광물 자원들이 많이 눌려 있잖아요.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나왔더라고요. 직원을 노예 취급해서 뭐 이건 중국 정부도 발끈했다고 하는데 뭐 구출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왜 브라질의 중국 기업들이 진출해서 이런 그 광물 자원들을 계속 좀 재련하고 정제해서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을까? 다 그 전기차 관련된 산업 때문 아니겠어요? 이런 거는 지금 안 좋을 때 나쁘지 않은 투자 기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니켈이 매장량 대비 생산량이 적다. 아마 여기 내역이 있을 거예요. 니켈은 매장량이 세계 3위인데요. 상대적으로 생산은 소량이다. 니켈은 8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그만큼 중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지금 채굴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라틴 35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을 살펴보면 여전히 발레, 철각석 기업이죠. 광물자원 생산 기업, 페트로브라스, 원유 생산 기업 등등이 한 30% 차지합니다. 배당이 좀 실망스러웠던 게 작년에 이렇게 특별 배당 연초에 엄청나게 큰 배당을 6%는 깼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8%라고 오해했나 봐요. 올해 받은 것만 계산을 해보면 배당이 폭망했습니다. 115원밖에 안 돼서 지금 주가 수준으로 2.72%밖에 안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괜찮은 게 어차피 지금 2.72%면 정기예금 금리 수준 아닙니까? 이걸로 라틴 35 사놓고 향후에 진짜 전후복구 사업이나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글로벌 경기가 반등한다라고 보면 지금 중국도 상대적으로 부양책이 나온다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다만 뭐 우리나라처럼 어떤 계엄이든 정치적인 안정이 와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브라질은 그런 면에서는 좀 안정적인 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루라 대통령 뭐 뇌출혈 수술했다고 하시는데 좀 부디 쾌유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